시큐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어차피 이제 이 실제 이 데이터들이 지나다니게 전달이 되게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디바이스나 사용자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들을 전달을 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디바이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이 경로가 사실 이제 보안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주요한 내용들이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생성 처리하는 이 디바이스들과 그 다음에 실제 이 네트워크상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보안적인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보안 관점에서 더 중요시 더 높은 레벨로 관리가 돼야 되는 데이터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는 뭐 이제 외부에 오픈돼도 상관없는 데이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 간에 사실 임직원들끼리만 이용해야 되는 내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실제 파트너사들이나 외부에도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대신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데이터들이.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관점의 어떤 인터넷, 인트라넷, 익스트라넷이라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의 위치하는 장소라든지 통신해야 되는 경로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존재하는 사업장들이 있겠죠. 위치하는 사업장들, 이게 뭐 공장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일 수도 있고, 예. 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장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데이터 센터에 이게 이제 뭐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다 별도로 구축을 해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인프라부터 올려서 구축을 하고 서버 설치하고 응용을 설치해서 이 데이터들을 잘 저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임직원들이 공장단에서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게 되죠.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의 3요소, 네트워크 보안의 인증, 내가 식별이 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애랑 통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무결성, 중간에 이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지, 여기서 A를 보냈을 때 정상적으로 A가 들어온다고 믿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컨피덴셜리티죠. 예. 뭐 보안성, 암호화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값을 알 수가 없게끔. 근데 이제 망 같은 경우를 다이렉트로 얘가 1대1로 얘랑만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굳이 이제 뭐 누가 볼 수가 아예 없는 네트워크가 이제 전용망이기 때문에, 전용망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존재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 디바이스들과 실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제 뭐 응용 서버나 시스템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다음 스토리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경로를 전용으로 구축을 합니다. 전용망을. 이 전용망을 만드는 방법은 말 그대로 비싼 전용선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업장 간에 실제 회선을 다 끄는 거예요. 나만이 쓸 수 있는.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밴드위스가 보장되고 보안이 보장되고 성능이 보장되는, 비싸죠 대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쓸 수도 있어요. 이 회선 자체, 미디어 자체는 인터넷망을 쓰게 되는데, 인터넷망을 썼을 때는 이 인터넷망 자체는 일단 성능과 밴드위스는 보장이 안 됩니다. 대신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은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그걸 VPN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이 암호화 인증 이 세 가지를 VPN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중간단의 네트워크 인터넷을 경유하는 이 단에서는 보장을 하게끔, 그걸 이제 VPN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 전용선 자체도 두 가지로 좀 쪼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디케이트한 전용선과 쉐어드 기반의 전용선, 이것도 MPLS VPN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별도로. 이 사업자가 한테 회선을 받긴 받는데 중간에 다른 기업들과 이 미디어 자체, 물리적인 미디어 자체는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얘도 VPN, MPLS VPN이라는 기술을 써서 나만이 통신할 수 있는 어떤 사설망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MPLS VPN의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전용선이. 예. 그렇게 해서 망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인트라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른다고. 사설망, 사설 전용망 기업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전용망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각 사업장과 뭐 데이터 센터 등 사업장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어떤 보안이 갖춰진 전용망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사업 사용자들과 임직원들 간에는 통신이 될 건데, 이런 사업장들과 인터넷상에 있는 다른 사업장이나 외부에 있는 뭐 고객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파트너사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인터넷을 소비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나쁜 사용자가 있을 수 있는 이 망과 연결을 해야 돼요. 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 루트를 보통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전용망을 구성을 하고 나서 사업장들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망, 내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보안이 유지되는 전용망을 구성하고 나서 인터넷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 자체는 보안상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용망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사업장들이 붙어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선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얘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길을 뚫긴 뚫는데, 이 길은 매우 나쁜 애들과 데이터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안에 관문존이라고 해서 보통 보안 관문을 설치를 합니다. 이제 보안 장비들을 갖다 놓는 거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뭐 차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신이 내가 원하는 애들만 하고만 통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방화벽, 파이어월, 그다음에 IPS, 뭐 IDS 침입 탐지나 차단, 그다음에 뭐 있죠? 외부로 데이터가 또 나가는 걸 쳐다보기 위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건 뭐 DLP라든지, 그다음에 메일 보안 뭐 이런 게 관문존에 쭉 설치가 됩니다. 웹키퍼 같은 이런 그 웹 필터링, 뭐 이상한 사이트 접속이 안 되게끔 비업무적으로 뭐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또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제 보안상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또 이 분석이나 모니터링 자원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나 어딜 열어주고 말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조직이 이제 보통 기업의 어디 조직이죠? 예, 보안 조직이 있죠. 예, 보안을 담당하시는 조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쪽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보안 장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을 관리하고 이제 분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예 외부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어놔야 되는 존이 있어요. 그건 이제 DMZ 같은 형태라고 하는데, 익스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방화벽이 보통 있어서 길을 막아놓고 방화벽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이 기업이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물건을 팔고 싶어요. 어떤 서버를 놓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다 보니까 HTTP 같은 통신 다 열어놔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애니한테 원하는 사용자가 특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보안적으로 약간 민감한 존이다 보니 방화벽을 통해서 또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게 존을 아예 구분을 해놓고요. 내부망에다 이런 직접 연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또 접근 제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룰, 폴리시 가지고 80만 열어놓고 이 존에서는 또 내부로는 못 들어오게 기본적으로 막고 필요한 애들만 열어주고 뭐 이렇게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웹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이 와프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또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의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디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개념의 어떤 보안적으로 레벨이 다른 망이 있다. 인트라넷, 인터넷, 그다음에 익스트라넷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구현한 이제 원인 자체가 사실 이 보안,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실제 보안 레벨이 다른 영역을 분리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보안 장비들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길은 열어 놓고 그 안에 보안 장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지나다니는 데이터들을 쳐다보고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념이 직접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막상 실무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이 네트워크의 차이가 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이 방화벽이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자체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셔야지만 이후에 이제 뭐 Y가 이제 해결이 돼야 사실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또 들어와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보안 솔루션들, 그 다음에 이 전용망을 구성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VPN을 버추얼하게 프라이빗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 IPsec, 그 다음에 MPLS, 망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VPN,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보안 장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